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카메라나 사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떠드는 그런 잡담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잡담 영상은 카메라나 사진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떠드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집도 많이 안 할 거고 자막이나 효과도 안 넣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서 떠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보정할 때 그냥 보정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옆에 유튜브로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보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라디오처럼 켜놓고 그냥 듣는 그런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떠드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이제 구독도 하고 있는데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사진 잡담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을 따라서 잡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잡담이라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그냥 이런 잡담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제 어떤 프로페셔널한 분석 영상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듣는 사진 이야기, 아마 카메라 이야기 이런 그냥 잡다한 영상도 좀 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이제 대화하는 듯한 그런 사진 영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니콘 카메라 회사 중에 니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뭐 시장 분석 전문가도 아니고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이제 니콘 유저로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소연을 그냥 떠들려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는 지역에 이제 만나서 사진 이야기 이렇게 하거나 차 마시거나 술 마시면서 이제 카메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좀 고향도 아니고 타지인데다가 여기 뭐 사진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떠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현재 메인 바디로는 이렇게 니콘 Z7을 쓰고 있고 이 니콘 Z7은 진짜 뭐 사진 찍는 데는 지금으로서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이고 여기 지금 달고 있는 점팔 렌즈들도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근데 이제 카메라나 사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유익 있게 아셔야 되는 게 카메라를 선택할 때 그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뭐 카메라를 처음 사실 때 너 뭘 살 거야? 소니 살 거야? 니콘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카메라는 아시다시피 이거 장비 바디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렌즈가 오히려 바디보다 더 비싸고 그나마 렌즈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단렌즈 3총사, 줌렌즈 3총사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면 막 6개, 7개 뭐 매크로 렌즈도 사야 되고 뭐 이제 팬케이크 뭐 번들 렌즈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렌즈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 카메라 회사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나타 타다가 K5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금전적인 이제 부담이 생기죠. 부담은 생기지만 차량은 그래도 차 바꾸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그래도 이제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큰맘 먹고 차만 바꾸면 되는데 카메라는 또 그렇지가 않고 문제는 또 카메라 회사마다 그 제조의 철학이나 이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차 같은 경우도 뭐 디자인이 예쁜 회사가 있고 뭐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가 있고 옵션이 좋은 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듯이 뭐 캐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고급 렌즈, 프리미엄 렌즈들을 구축을 해서 뭐 50mm 1.2 이런 거 막 300만 원씩 하는 거 이런 렌즈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기적인 성능, 뭐 눈알 따라다니는 초점, AF 이런 쪽에서는 뭐 지금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다만 이제 뭐 내구성이나 이런 신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근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뭐 소니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콘인데 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리스 체계로 넘어와서는 가성비가 좋은 렌즈. 이제 50mm 1.8 렌즈나 뭐 85mm 1.8, 85mm 1.8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에 90만 원 넘게 출시가 됐었는데 무슨 1.8 렌즈가 90만 원씩이나 하냐 이런 비난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5mm 1.2 이렇게 막 해놓고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렌즈보다는 1.8에 이 정도 화질이면 정말 좋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콘 말고 또 다른데 갈 만한 데가 없기도 없고 뭐 또 넘어가려면 렌즈까지 다 팔고 다시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니콘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이미 그 지난달에 Z6와 Z7 2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줄여서 2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앞전에 이제 Z5가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Z5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저 잡담 영상을 하나 찍을까 하다가 이제 그냥 뭐 또 우야무야 넘어갔는데 Z6, Z7 2를 보고도 진짜 이건 너무 답답해서 영상 하나 찍을까 하다가 또 이제 넘어갔어. 이제 이미 그 떡밥이 사실은 뭐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는 뭐 크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이제 카메라를 좀 시작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풀프레임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Z6, Z7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욕을 먹었던 게 이제 그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XQD라는 이제 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메모리 카드를 채용하고 슬롯을 하나만 놔뒀죠. 이제 XQD가 워낙 안전하니까 괜찮다고도 하고 실제로 XQD가 이제 뻥 나가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문적인 업으로서 결혼식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만약에 뭐 오류가 나서 결혼식 사진을 날려먹으면 그분 직업에선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었고 여러분 그 세로 그립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저 D750 쓸 때 많이 썼는데 이제 여기다가 배터리까지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세로로 찍을 때 여기 이렇게 찍게 만드는 그 세로 그립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제 Z6, Z7의 세로 그립이 한 30만 원 정도에 나중에서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배터리만 들어가고 이 버튼이 없는 그냥 배터리 넣는 그 보조 배터리 역할만 하는 그런 세로 그립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세로 그립이라고 내놨었죠. 그것도 욕을 많이 먹었었고 이제 그러다 뭐 몇 가지 그리고 이제 AFC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놓으면 계속 따라서 추적하는 그 컨티뉴어스 AF죠. 그 기능이 약간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요즘은 이제 눈을 추적하는 그런 이제 자동으로 얼굴이나 눈을 추적하는 그런 AF를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사람이 상반신 이상 정도 나와야지 눈을 검출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 니콘은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만듦새가 좋고 AFS로 뭐 주로 찍으시는 분들 특히 뭐 풍경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 사진은 워낙 잘 나왔습니다. 워낙 잘 나오고 렌즈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너무 좋고 뭐 인물 사진도 뭐 예전에는 니콘이 이제 색감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Z6, Z7으로 넘어와서는 색감에 대해서 공격받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Z5가 출시를 하면서 Z5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에다가 이제 바디네 손떨방 IBIS까지 넣어놓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도 스위블 액정은 안 넣었더라고요. 스위블 액정 이렇게 앞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스위블 액정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4K에서 1.7배 크롭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영상은 거의 뭐 찍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풀프레임으로 사진 찍고 싶은 그 사람들 이제 크롭 쓰고 있다가 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마 타깃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연사가 4.5 연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뭐 연사 많이 안 쓰는 사람한테는 상관없지 않느냐 싶긴 한데 또 뭐 그게 그렇게 한 7연사 정도 6.5 연사 7연사 정도 이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보면 이제 Z5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굴 타깃으로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기계가 안 좋냐고 하면 안 좋진 않죠. 요새 워낙 카메라들이 다 상향 평준화됐으니까 Z5로도 이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잘 찍으실 텐데 그럼 과연 타깃층은 누굴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게 기기적인 게 좋건 안 좋건 갖고 싶은 카메라가 있을 텐데 Z5는 누굴 쓰라고 만든 카메라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저는 최소한 스위블 액정은 달고 어느 정도의 영상 성능 조금만 넣어서 이제 초급자들이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주고 사서 이렇게 브이로그도 좀 찍고 풀프레임으로 브이로그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스위블 달아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이제 브이로그도 찍고 손떨방까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스위블을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위블을 안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을까 했었는데 그러다 Z6, Z7이 나오면 2세대가 나오면서 2세대에는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뭐 듀얼 익스피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컴퓨터로 치면 뭐 CPU라고 해야 되나요? 영상 처리 장치를 두 개를 달아놔서 굉장히 뭐 똑똑해지고 빨라진 그런 어떤 성능을 공개를 했지만 그게 뭐 얼마나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지는 실제 물건을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하고 이제 뭐 일부 이제 AFC 아까 말했던 그 AF 기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먼저 리뷰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1세대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소니는 말도 안 되고 캐논이 이제 뭐 거의 소니급이다 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좀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정적이라서 괜찮다고 우겼던 그 슬롯, SD 슬롯이 다시 이제 SD 카드로 돌아가면서 슬롯이 두 개로 늘었죠. 그러면 이제 1세대에서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결국은 틀렸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1세대에서 믿고 샀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세로 그립이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제 버튼까지 달린 걸로. 그래서 이제 니콘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완성이 됐다. 1세대에 부족했던 게 채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애초에 있었어야 될 거를 제대로 됐어야 될 거를 빼놓고 2세대에 가서야 넣어주면서 이제 됐다. 이거는 참 그럼 3세대 가서 또 몇 개 빼놓고 4세대 가서 또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세대에 넘어오면서 영상은 마찬가지로 이제 4K 30p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4K 60p는 내년 1월에 펌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긍정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펌업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지만 뭐 마치 아직 준비도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내놓고 소프트웨어가 워낙 요즘 중요하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요새 이제 장비들이 다 전자화가 돼서 소프트웨어로 다 보완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비중이 커졌지만 준비도 안 된 걸 내놓고 나중에 해주겠다는 그 마인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 그 좀 프로급의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그 로그 각사마다 로그가 있죠. 이제 니콘은 N로그라고 하는데 이 바디 자체에서 N로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닌자 같은 이런 외부 장치를 또 달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뭐 원래 준 프로들은 외부 장치를 쓴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없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없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고 아예 안 되는 거하고는 이제 궁극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수입 액정을 이번에도 뺐다는 거죠. 이제 수입 액정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게 호불호가 있어요. 수입 액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앙이 안 맞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고 싶을 때는 이거 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입은 옆으로 한번 돌려서 또 돌려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입 액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으시니까 영상을 안 찍으시는 분들 특히 뭐 1인 미디어가 아니신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니콘의 답답한 부분은 지금 니콘에서 그 스위브를 쓸 수 있는 바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D5000 시리즈 옛날에 크롭 DSLR에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스위브 액정이 무슨 저작권이나 뭐 그런 게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아예 못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넣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스위블이 싫어서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틸트가 더 좋은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하나라도 이제 카메라 중에 하나라도 스위블이 들어갔어야죠. 들어가서 이제 저처럼 이제 풀프레임으로 브이로그나 이제 1인 미디어를 찍고 싶어 하시는 분 지금 이건 T200으로 찍고 있는데 저를 이제 보면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보면서 영상을 찍으셔야 하는 분들은 어쨌든 스위블 액정이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Z50이라고 크롭 바디는 보면 이 아래쪽으로 플릭되는 그 이상한 이제 삼각대나 이렇게 뭐 포드 달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액정을 달아놓고 요번에 이제 Z5가 나오면서도 스위브를 안 넣었죠. 그러면 이제 뭐 또 또 조금 답답한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이 준 프로 이상으로 가면 결국 스위브를 쓰지 않는다. 뭐 본인은 잘 안 찍고 남을 찍기 때문에 이제 스위브를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최근에 8K를 달고 나왔던 이제 캐논의 R5나 이번에 뭐 4K에서 끝판이라고 하는 이제 소니의 α7S3는 왜 스위브를 달고 나왔는지 걔네들이 가격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싼 물건들인데 초보자들 쓰라고 만든 영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왜 수입을 달고 나왔는지, 그 이제 말하자면 끝도 없죠. 후지의 XT4 그리고 파나소닉의 S5 요번에 나오면서 수입을 달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 후지에서 이제 미드라인으로 나온 S10도 또 수입을 달고 나왔죠. S10은 손떨번까지 달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소니의 그 똑딱이인 GV1 걔도 이제 수입을 달고 나왔죠. 요번에 이제 소니에서 새로 출시한 알파7C 얘가 또 수입을 달고 나왔죠. 뭐 자체 손떨방까지 달렸고.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각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그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자들을 노리려는 그 목표가 분명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FHD밖에 안 찍고 영상을 뭐 로그도 안 쓰면서도 그 가끔 이 Z7으로 영상을 찍어보면 풀프레임에서 나오는 그 심도나 이런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좋기 때문에 뭐 그게 영상에 뭐 중요한 점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걸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 풀프레임으로 찍고 싶어요. 무거워도 괜찮거든. 전 체력이 좋아서. 이제 만약에 니콘에서 Z5 정도를 내거나 아니면 Z6-2 정도에 7-2는 뭐 고화소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Z6-2에는 스윕을 넣어줬으면 뭐 소니처럼 막 눈을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AF 실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Z6-2를 샀을 것 같아요. 추가로 돈을 한 200 몇십만 원 주고라도. 왜냐면 풀프레임으로 스윕을 달린 액정으로 영상을 찍고 싶으니까. 근데 니콘은 이번에도 이제 둘 다 틸트만 달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스윕을 안 달고 틸트를 달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니콘이 시장 상황을 거의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미 이제 시대는 영상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사진만 고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이제 라이카처럼 정말 뭐 명품 카메라를 만들 생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노키아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약간 장난감 정도로 취급을 했다가 결국 뭐 굉장히 크게 혼났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를 못 읽어서 그 회사가 망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노키아가 언급이 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니콘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미래를 읽지 못한다. 예전에 제가 XT200 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스마트폰의 자리를 거의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의 뭐 전문가나 아주 매니악한 영역에 저 같은 이런 이제 뭐 오타쿠들이나 이렇게 카메라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파일을 쪼개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파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빵 부스러기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개발하거나 거기에다가 뭐 이제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기가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기능을 다 때려 넣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 손떨방을 넣어주는데 스윕을 안 넣는다든지 뭐 후지가 그랬죠. H1에는 손떨방을 넣어줬는데 T3에는 손떨방을 안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T4 같은 경우 보면 둘 다 넣어버렸죠. 거기다가 그 아래 라인인 S10에도 둘 다 넣어버렸죠. 이제 이런 거 보면 T200도 마찬가지예요. T200도 이 작은 바디에 스윕 액정을 넣어주고 3.5파이 마이크 단자를 넣어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급하다는 그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콘은 왜 급하지가 않은 것인가? 이제 혹자는 니콘의 경영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기술을 개발하기에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예전에 후지 필름에 인수가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경영 상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소니만큼 막 뭐 스펙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뭐 캐논처럼 8K를 달라고나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있으면 어떤 팬심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깔아놓은 렌즈군이나 이제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니콘을 쓸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성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다른 유튜버분의 어떤 평도 보면 2년 동안 뭐 했냐. 그 진작에 2018년에 나왔어야 될 걸 이제 내놨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다고 해야 우리가 저걸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말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니콘의 가장 문제점은 시장 상황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타깃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R5가 처음 나왔을 때 8K를 내놓고 뭐 이제 8K를 엄청 이렇게
8K 영상을 띄워놨는데 나중에 가서는 발열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야 8K 뭐 하루 종일 쓸 거냐 잠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알파 7 소니 알파 7 S3 같은 경우에는 야 근데 뭐 8K 필요 있냐 이러면서 이제 4K의 끝판을 보여줬죠. 이게 어떤 걸 선택하든 개인의 취향입니다. 누가 뭐 낫고 나쁘고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알파 7C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사진 오래 찍으셨던 분들은 저걸 누가 쓰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알파 7 마크 3 비해서 이제 하향된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어중간한 기계를 사서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랬는데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타사 바디들 중에 가장 욕심이 나는 게 이제 알파 7C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프레임인데 스위블도 달렸고 바디에 손떨방도 달렸고 적절히 나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으면서 이제 평소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알파 7C에다가 이제 서드파티 탐론에 뭐 1735 맞나 1728인가 이쪽 그 렌즈를 사서 이제 브이로그도 찍고 이제 2870이나 뭐 싼 거 50mm 1.8 렌즈 정도 하나 사서 이제 그 정도로 갖춰볼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살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후지를 잘 쓰고는 있지만 후지 같은 경우 이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서브로 쓰기도 좋고 이제 이렇게 영상 찍기도 좋고 해서 쓰긴 하지만 저도 만약에 니콘에서 만약에 수입을 되는 풀프레임 바디를 내놨으면 전 후지를 다 팔았을 수 있습니다. 후지 다 팔아버리고 그냥 니콘 하나로 그냥 정착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니콘이 2세대 발표를 보고 실망스러운 이제 의견이 많아지니까 일부 이제 반대로 이제 의견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떤 의견이 있냐면 요새 영상 얼마나 찍냐. 이건 진짜 이제 영상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카메라가 애초에 이제 사진을 위한 장비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사진 위주로 생각하시고 영상을 안 찍으시는 분들은 뭐 영상 그렇게 누가 많이 찍냐 왜 니콘까지 영상을 신경 써야 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영상이 워낙 대세가 됐기 때문에 카메라들이 다 영상 잡으려고 난립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다 돼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할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Z7 2년 전에 나온 바디인데 이거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Z7-2 살 생각도 없어요. 너무 지금도 사진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카메라사들끼리 경쟁하는 게 AFC 이제 눈 얼마나 빨리 추적하느냐 뭐 그런 거나 이제 영상 기능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뭐 4K 그러니까 4K인데 30p냐 60p냐 뭐 120p에서 크롭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승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니콘이 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분명히 이제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못 잡았을 때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니콘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영상 많이 찍지 않는다, 뭐 필요 없다, 이런 뭐 스위블 같은 거 안 달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왜 니콘 유저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영상 하실 분들은 다 니콘을 다 떠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D750 쓸 때도 라이브 뷰는 아예 쓰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라이브 뷰는 포기하다시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6D 마크 2가 나오면서 이제 그 듀얼 픽셀 초점을 잡으면서 굉장히 초점이 쓸만하게 괜찮았죠. 그 6D 마크 2로 영상 찍어도 되는 그 정도 이제 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니콘은 그렇게 하질 못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상 쪽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미 영상이 중요한 사람들은 니콘을 다 떠나버린 거죠. 다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사진만 찍으실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니콘의 영상 기능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 뭐 더 성능 나쁠 때도 잘 찍었고 AFS도 잘 되는데 왜 AFC나 자꾸 그런 기술을 자꾸 탓하느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니콘이나 이제 캐논이든 소니든 나는 니네 옛날에도 더 이 장비를 잘 썼는데 왜 자꾸 더 좋은 거 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소비자분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예전에 뭐 전쟁터에 따라다니는 종군 기자분들도 필름 카메라를 다 찍었고 워낙 뭐 대작가님들 지금도 필름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스펙이 뭐 정말 사진 잘 찍으신 분들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7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제조사들이 그걸 바라보고 기술 개발을 안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내놓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예전에 더 힘들 때도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제조사들을 옹호해 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아예 필요가 없죠. 그냥 예전에
계속 있던 바디만 내놓으면 계속 만들어내면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수입을 싫은데 나는 영상 안 쓰는데 그래서 기능 들어가서 가격 비싸지느니 영상 빼고 싼 게 좋은데, 근데 저 이 의견은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면 자기는 쓰지도 않는 영상 기능 때문에 카메라 값이 비싸지면 카메라 사기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니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영상을 찍고 싶어하고 수입을 액정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5가 어느 정도 영상 기능을 하면서 수입을 액정이 달려 있었으면 이제 나는 영상 싫어, 나는 사진만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Z6나 Z7을 사시면 되고, 혹은 이제 Z6-2 같은 경우는 스위브를 달아주고 7은 안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진만 찍고 싶은 사람은 7을 사든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방향도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영상 찍고 싶고 스위브를 쓰고 싶은 사람은 타사로 가라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위브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본인은 스위브를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쓰시면 되는데 최소한 니콘 바디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스위브를 채용한 바디가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나는 영상이 필요 없어, 나는 스위브이 싫어, 나는 또 뭐 있었죠? 뭐 나는 예전에도 더 열악한 바디로도 잘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굳이 니콘의 어떤 그런 변화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니콘이 가다가는 니콘이 이제 올림푸스처럼 한국 국내 사업을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되면 정말 이제 신종 바디나 렌즈를 출시를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이미 예전에 후지에 넘어가려고 했을 때 니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모회사인 미쯔비시로부터 지금 재정 지원이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D850이 의외로 선전하면서 이제 생명줄이 연장이 됐다고 하시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안 좋다면 진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봐서는 재정적 그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못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읽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이제 타사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은 렌즈가 워낙 비싸고 이제 파나소닉의 S5의 번들 2060이 굉장히 탐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파나소닉 렌즈 1.4, 50mm 1.4 이런 렌즈들이 뭐 성능이 막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꼭 필요한 렌즈부터 해서 파나소닉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혹은 이제 소니 쪽으로 넘어가 볼까, 이런 알파7 마크4가 나올 때가 되면 스위브를 달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자체 손떨방이랑 이제 뭐 다 때려 넣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해보곤 있는데 이제 뭐 타사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니콘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혹 혹자분들은 이제 니콘 그 미쓰비시 그거 이제 그 전범 기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시국인데 무슨 일본 카메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사실 저도 일본 회사 카메라 안 쓰고 싶고, 정말 삼성이 예전처럼 카메라를 만들어줬다면 애국심에서라도 삼성 걸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뭐 그깟 취미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시면은 그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좀 카메라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기분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고 이제 특히 미쓰비시 뭐 전범 기업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캐논이나 뭐 나머지 다른 회사들도 다 광학 그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그 일제 침략했던 그 시절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광학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이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아주 이해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뭐 그냥 이제 좀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어지간히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조사들은 아무래도 경쟁을 해서 서로 이제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내놓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제조사들한테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애플이랑 삼성이랑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이제 팬들이 싸우죠. 팬들이 싸우는 걸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나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결함은 좀 감싸주고 이제 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이제 경쟁사의 어떤 결함은 굉장히 무시를 하고 뭐 이런 싸움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차라리 뭐 애플이랑 삼성처럼 이강 체제가 돼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니콘 같은 경우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예전에 이제 카메라라고 하면 캐논, 니콘, 소니 이렇게 캐니소가 3대장이었고 나머지들은 그 외 기타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캐논하고 소니가 2강 체제고 니콘은 이제 그 외의 기타로 빠져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또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이제 소니나 파나소닉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존버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이제 사진을 좋아하고 내 장비가 좋다면 그냥 평생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애착을 가지고 쓰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카메라를 살 때 중간에 뭐 중고로 팔기 위해서 뭐 아껴 쓴다든지 깨끗하게 뭐 유지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쓸 만큼 쓰고 이제 팔 때 되면 팔고 이제 그만큼 많이 쓰고 좋은 사진 건졌으면 그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순간이 오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금전적인 손해를 다 안 하고 처음에 들였던 투자했던 금액을 다 다시 돌려줄 테니까 너는 어느 카메라 회사를 선택할래 하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은 아마 소니를 선택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기기들 잘 나오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 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선택한다 그러면 니콘을 선택할 것 같진 않다. 그게 이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가 뭐 니콘 선택 안 한다고 니콘이 뭐 눈이라도 끔찍하냐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제를 그냥 카메라 잡담이었습니다. 잡담이고 뭐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는 뭐 조회수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올려두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장비 이야기 말고 이제 사진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사진 찍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죠. 아니면 직접 이제 뭐 인스타그램으로나 뭐 다른 분들 사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취미 생활이 그런데 낚시 동호회에 들어가 보면 낚싯대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크 동호회에 들어가 보면 자전거 이제 장비 이야기하고 있고 사진 동호회 가 보면 카메라 장비 얘기하고 있고 뭐 장비로 뭐 무시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동호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단체로 취미를 하진 않아요. 그냥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사실 중요한 건 사진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안 좋은 장비로도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잡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잡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